지난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움직임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면회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지요.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야말로 투톱이 다 갔어요. 나경원 의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네, 예. 본인의 주장이 어떤 정치란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도부가 갔는데 저는 뭐 지도부가 갔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는 정치인 것이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현실이 여론조사가 대구 경북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이면 지지율 또는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당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 가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또 헌법재판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 좀 해보자. 뭐 이거는 정치적인 현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중도층 여론이 어떨 것이다. 근데 지지층부터 결집해놓고 중도층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지지층 생각 안 합니까? 지지층을 생각 안 해서 강성 지지층을 생각 안 해서 지난해 4월 달에 총선 공천할 때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요. 도덕 교과서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지도부가 간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그러면 가서 대통령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자. 그런 판단에 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런 메시지 의미도 가벼워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냐,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떠냐, 그것도 부분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은 다시 또 민주당과 맞서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진영이 무너지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봤을 때는 지금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마라. 무너질 이유가 없다. 내가 가서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책임질 게 있으면 그건 책임지지만 우린 내란은 아니다. 내가 뭐 내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란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보수청이 무너질 이유가 있냐. 봐라. 8년 전에 적폐청산으로 내몰리면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 그걸 본다면 무너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무너지지 말자. 이걸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세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걸 공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 보면은 이 4명 중에서 세 사람이 또 서울대 법대예요. 네. 권성동까지 저는 뭐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4사람 다 법대야.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년 전과 다른 게 아주 법적인 대응을 밑에 깔고 가요. 이거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 방문한 세 사람이 다 법조인이에요. 율사. 예. 다 법조인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뭐 반대 목소리가 나와요.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이 당내의 시각차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그렇죠. 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하면 중도층 여론은 심상치 않을 텐데 그럼 비상계엄 잘한 거야? 그런 질문을 당연히 받겠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정치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 이야기하는데 현실이 다 무너지면 미래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미래 이야기 안 하나요? 민주당은 그러면은 너무 극단적인 친명 체제는 옳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지만 요지부동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는 결국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당에서 뭔가 이의제기를 하면 김상욱 의원이든 김재섭 의원이든 탈당할까요? 다른 뭐 정치 세력으로 분당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누구 뭐 나갈까요?
지금 상황은요. 8년 전과 분명히 다른 게 아무도 못 나가요. 아무도 못 나고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과 어떻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딴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다양성 이야기를 합니다만 민주당도 딴소리 나오지만 요지부동이잖아요.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이건 똑같아요.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아마 여론조사가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설 이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크잖아요. 이 가운데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인용해야 한다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팽팽하다니까요. 그래서 8년 전과는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다. 8년 전의 경우에는 그냥 와르르 무너졌죠. 그때는 진짜 내부 진영 내에서 이탈을 해버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때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명을 최소원으로 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에 국정 운영에 위치해 있지 않은 사람의 비정상적인 개입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국정농단, 태블릿, 정유라, 말 세 마리 이래 버리니까 삽시간에 이런 게 감정적인 코드가 돼 버리고 냉철하게 따져보면 아니 제가 확연하게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수천억, 수조 원 땡겨서 가져간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도된 걸로. 예. 너무 뭐 몸을 안 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냉철해지자는 생각이 강할 거예요. 지지층들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비판받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적이 많았으니까 비판받을 수. 이게 내란이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럼 내란을 한다? 사실 납득은 잘 안 되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외환을 한다? 북한의 도발을 일부러 부추긴다? 그럼 북한군이 내려오나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은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왜 따져 묻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그냥 와르르 이게 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조사에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충청 지역은 기각돼야 된다가 52%입니다. 52%예요. 인용돼야 된다가 27%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론이 한 달 전 비상계엄하고 탄핵소추 됐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로 여론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 범보수 진영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재선 출마에 대해서 물으니까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떼면서 어이구 제가 1인데 당연히 나가야죠. 이 순간요. 끝이 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네. 왜? 어디 감히 대통령이 지금 잉여의 몸이 돼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금 나가서 변론하고 있는데 살은 점점 야위어 가고 있는데 술도 못 마시는데 머리에 염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딜 나가? 그럼 뭐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파면된 거야? 이러면 이제 손가락에서 배신자 소리 들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물론 뭐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서 한 발언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게 도리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이럴수록 김문수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겠죠. 봐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선 저울질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문수 장관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역시 뿜뿜 문수, 문수다 문수, 그다음에 꽃꽃 문수 이렇게 이제 지지층들은 더 결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뭔가 자기가 이걸 전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이랬다기보다는 김문수 장관의 이런 동물적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노동운동계의 거목 아닙니까? 그리고 오랜 동안 뭐 경기지사도 하고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던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왔다. 뭐 본능 속으로 하는
노래도 내 본능 속으로 네. 뭐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사실 그 자신의 지지도 상승 배경도 기자가 물었는데 뭐 특별한 게 한 일 없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치인이잖아요, 김문수 장관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예. 김문수 장관인들 대구 경북고 출신인데 네.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죠. 우리 이거 방송 안 보고 있어요. TBC 방송 봅니다. 본인도 봐요. 그러면 배종찬, 항상현 유튜브 안 보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저만디를 전자서 안 보겠습니까? 언제 부활되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문수 장관도 자기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형이구나. 이게 만들어져진 거구나. 하지만 이건 정말 지지층들의 마음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뭐 이런데 이제 본인은 왜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투영이 된 거겠죠. 그래서 뭐 항행크께서도 아실 겁니다. 뭐 명행크시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요 하늘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여론이 묶여져서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지율 1%만 주세요, 2%만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매우 높고 심지어는 대통령 국정수행 이런 탄핵 정국이 아닐 때보다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냐 매우 중요하다. 결국 민심을 얻는 것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김 장관의 이런 급부상이 지금 다른 이른바 뭐 잠룡 대권 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보수정에. 미치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삐쳐 있을 법한 인물은 홍준표 시장이에요. 아니 홍 시장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항상 홍 시장이 하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 어디서 대회 바깥에서 말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 뭐 이러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켜갈 때도 뭐 그렇게 이제 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도 일리가 있다고 이제 당원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홍 시장도 뭐 모래시계 이러면서 또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탄핵 국면에 빠졌을 때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가서 24%를 2017년 대선에서 득표를 했더랬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경남지사에서 대구시장을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일입니까? 창원에서 대구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면에서 제일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은 홍준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론이 작동하다 보니까 김문수가 돼버린 거다. 네. 아이고 형님 이게 사실은 홍 시장으로서는 일격을 맞은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앞자리는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대구 경북의 경북고등학교야. 네. DK죠. 떡하니 또 앞자리에 가서 서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오세훈은 SNS에서 다른 사람을 지켜갈 때도 근데 오 시장은 잘생겼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홍 시장이거든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인데 또 고대 후배예요. 근데 오 시장도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김문수가 부각은 되지만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오히려 더 낮은. 대결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건 오세훈이거든. 이게 뭐냐면 오세훈 이 효과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합리적인 중도라고 강조하는 너무 이념적으로 쏠리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나 대구 경북을 물어봤을 때는 김문수가 짱 이렇게 나오고 뭐 김문수 홍준표 대결이 되지만 전체를 물어봤을 때는 확장성은 오세훈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오죽했으면 또 과거에 본인과 한국 갤럽의 또 악연까지도 끄집어냈어요. 네, 예. 보셨죠, 그죠? 네, 예. 아니 말이야. 2017년에 대선 치르다 보니까 미국에 물어봤어.
한국 갤럽이 미국 갤럽하고 달라 이러면서 뭐 안 믿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편협한 분도 아니고 또 일개 여론 뭐 일개가 아니라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공격을 하겠다 작정한 건 아닐 테고 뭐 지금은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론이 충분하게 본인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 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그 조항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럴 법도 해요.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거는 뭐냐면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본 재판 자체가 중단이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거든. 그럼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야.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이 밀리고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인가요? 뭐 알았다 몰랐다 또는 이런 발언을 했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제 또는 뭐 국토교통부 관련된 일이든 선거 때 하는 이런 허위 사실 뭐 공표 이런 부분을 너무 선거 때 운신의 폭을 좁힌다. 선거 때는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다 보면은 선거 때는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인 건데 근데 이런 유사한 건들이 있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또 합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지금 사실은 엄중한 시기잖아요. 이럴 때 또 이재명 대표도 검증받아야 된다는 여론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하니 이거 지연하려고 하는 꼼수구나. 이 비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KTX로 초특급 스피드로 추진하면서 이거는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 대행이 뭐 친구라는 이야기도 연수원 친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급속도를 내면서 자기 재판은 이렇게 지연한다. 이게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 약간 여론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민주당의 유일한 후보잖아요. 이거 부담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슨 우클릭 하고 있잖아요. 우향우 하고 있잖아요. 네. 우영우 아니고 우향우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화통하게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본인의 목적과 욕심이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반대로 재판의 속도를 더 당겨주십시오. 저는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예. 끝으로 개헌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 개헌특위 가동에 들어가서요.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된 게 될까요? 아니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대로 될 리는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할 텐데 덥석 물겠어요. 이 개헌이. 자칫 이거 논의하다가 코 빠뜨릴 수 있는데 안 하겠죠. 그런데요. 이거 해야 돼요. 이 5년제 대통령 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 이번에 조기 대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적 이해를 따지면서 할까 말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차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개헌을 하면서 적어도 만약에 일정대로 원래 대선은 2027년 7년입니까? 7년이죠. 네, 그러면 2027년에 만약 원래대로 대선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만약에 지금 조기 대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다음 대선부터는 뭐 4년 중임제로 할지 뭘로 할지 결정 못 합니까? 당장 바로 다음 선거는 아닌데 그리고 뭐 2027년까지 간다면 2027년이 다음 선거면 시간이 또 한참 남은 거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의원들이 지도자를 뽑는 의원 내각제는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저는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짧게만 시간 없는데 이 말씀 드릴게요. 1987년도에 이 1로 3김이 다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때 5년 단임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일 기간도 5년 한 번만 짧게 그래야 내 차례가 돌아. 그러니까
1로 3김이니까 김종필 빼고는 다 했잖아요. 대통령 자리를. 그 법을 아직까지도 유지한다? 국민들한테 죄짓는 겁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다음 대선에서는 바꾼다. 이거는 빨리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해야 될 부분.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